오늘은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전에 빨간 넥타이 메고 경기도 화성 잘 갔다 왔습니다. 계약은 무난히 잘 받았고요. 그리고 미래도시 광명시입니다. 지금은 퇴근하는 길입니다. 저녁 때 퇴근할 때 찍으니까 얼굴도 뭐 번들번들하고 뭐 말이 아니네요. 이거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자, 지금 퇴근하는 길에 차가 막히면서 오늘 경험했던 것 중에 또 재미난 사연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거를 좀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지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죠. 실제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 그 실제로 보장을 받으시는 피보험자는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회사에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에 병력, 1년 이내에 정밀검사 여부,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부, 7일 이상 통원 치료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의가 들어왔어요.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선 문의를 좀 주셨는데 이분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답니다. 그래서 뭘 보셨냐 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여차저차한 병명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력사항이 있어도 고지를 하지 말고 가입을 해라. 고지를 안 해도 3년이 경과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강제 해지 권한이 없고 그리고 정상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고지 위반을 한 다음에 5년이 경과되면 보험사에서는 또 정상 보장을 해준다. 약관에 나와있다. 나를 믿어라. 고지 위반이잖아요 이거. 고지 위반을 종용하는 그 말투를 그러한 표현의 액션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병력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상담을 받을까 하다가 사람이 말이에요, 기본 상식선에서 이건 좀 아닌데 싶다는 그런 내용이면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다가 제 글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말을 듣고 유튜브에서 고지사항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있으시더라고요. 몇 분이 계시더만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고지사항을 진짜로 종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그거랑 비슷한 영상을 또 찍으셨네요. 가입한 다음에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의 제척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강제 해지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고지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고지 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적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험사도 솔직히 말하면 좀 득실을 좀 따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는 어떤 분이 고지 위반을 했어요. 고지 위반을 해서 고지 위반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이 양반이 글쎄 산악행을 하다가 다리뼈가 골절됐습니다. 다리뼈가 골절돼서
이제 골절 진단비랑 수술비, 골절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계약 유지 기간이 한 7, 8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 실무자들은 어떤 판단들을 하냐면 골절 진단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뭐 50만 원, 골절 수술비 100만 원, 의료실비 포함해도 200이 채 안 되네. 그래? 그러면 이 계약을 고지 위반으로 취소 처리를 해서 납입 원금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보험금 지급해도 되겠네. 소액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또 반대의 케이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존에 겪었던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질환에 발병하셨어요. 중대질환에 발병을 하셨는데 사고조사를 나오죠. 손해사정사분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 편을 드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사고조사를 하고 고지 위반이 발각이 됐을 때 경과기간이 3년 4년 이상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강제 해지를 시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데도요 강제 해지로 몰고 가죠. 손해사정사분들은.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고객분들은 사인을 하게 됩니다. 사인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원금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계약을 강제 해지한 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종결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론 중요시 여기긴 하는데, 만약에 고지 위반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척기간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약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5년 이상 경과가 됐을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인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쪽으로 보험 설계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고지 위반은요, 고지 의무는 보험사를 위해서 고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보험사를 위해서 또는 보험 설계사를 위해서 고지 의무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한 거예요. 고객을 위한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 가입을 할 때 정상적으로 고지를 해서 차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마찰을 피하려면 과거의 병력사항이나 치료력에 대한 것들은 보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찰을 피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루트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 보험사도 지급 여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병력사항을 숨기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마찰이 발생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엄청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보험금에 대한 규모가 정말 소소한 거, 뭐 실손의료비, 통원치료비나 아니면은 뭐 입원 일당 개념으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거면 에이 그래 똥 밟았다는 생각으로 이제 포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중대질환에 대한 청구여서 진단비가 최소 수천만 원 나오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계약자분은 어마어마하게 당황을 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시고 그 보험을 믿고 다양한 의료 행위나 치료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겪게 될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냔 말입니다. 자, 결론은 보험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는 철저하게 지켜라.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325 간편심사보험이나, 요즘에는 간편심사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웬만한 병이 있어도 대부분은 인수가 됩니다.
그런 상품으로 보험료가 할증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또는 간편심사보험이 아니라 일반심사보험이라 한다면 특정 부위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부담보 기간을 수용을 하시고 정상 루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잠깐 시간을 좀 내서 짧은 상식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